사무실 내 건강장애. 이번 시간에는 근골격계 질환, 사무실 인간공학, 근골격계 질환 예방법에 대해 살펴봅니다. 이를 통해 근골격계 질환의 원인,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시기적절한 조치를 통한 증상관리, 유해 요인 없는 사무실 만들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인 학습을 시작해볼까요? 근골격계 질환. 지금부터 사무실 인간공학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내용은 근골격계 질환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근골격계 질환과 관련된 용어들부터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근골격계 질환과 관련된 용어로는 근골격계 질환, 작업 관련성 근골격계 질환, 반복 긴장성 손상, 누적 외상성 질환, 경견한 증후군, VDT 증후군 등이 있으니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먼저 근골격계 질환이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근골격계 질환은 근골격계 부위에 생기는 질환으로 작업 자세, 작업 반복 횟수, 작업물 중량, 요구되는 힘, 작업 속도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근육, 신경, 혈관, 관절, 인대 등의 조직이 손상되어 나타나는 기능적 장애를 말합니다. 이러한 근골격계 질환은 대부분 누적 외상성 질환으로 나타납니다. 근골격계 질환 발생 위험이 높은 작업으로는 단순 반복 작업, 중량물이나 수공구, 각종 기계를 취급하는 작업, VDT 작업, 각종 조립과 포장 작업, 육 가공업 등이 있습니다. 근골격계 질환의 증상은 통증, 민감함, 쇠약함, 부어오름, 무감각 등 다양하게 나타나며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방치할 경우 운동적 장애를 수반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근골격계 질환 여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선 통증이 일주일 이상 지속되거나 1년간 한 달에 한 번 이상 통증이 지속적으로 반복된다면 근골격계 질환을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증상이 나타나는 신체 부위에 유사질병과 사고병력이 없고 현재 작업 시작 이후 증상이 나타났다면 직업병으로 진단이 내려집니다. 그렇다면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부자연스러운 자세를 꼽을 수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불안정한 작업 자세를 취할 경우 근골격계의 과도한 부하를 지속적으로 주게 됨으로써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과도한 힘인데요. 과도한 힘을 요구하는 일은 근육, 힘줄, 인대, 관절 등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이렇게 과도한 힘이 요구되는 작업 후 회복에 필요한 시간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 피로감이 누적되어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반복성 작업입니다. 유사 동작의 빈번한 반복이 일어나면 해당 부위에 피로가 축적되고 미세한 손상을 유발하게 되는데요. 지속적인 손상 누적으로 인해 근골격계 질환이 발병하게 됩니다. 네 번째 요인은 작업의 지속 시간인데요. 위험 요인에 노출되는 시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근육의 미세한 손상이 오랜 시간 지속되고 작업자의 근육 움직임이 적을 경우 근육의 손상을 가중시켜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진동과 온도인데요. 연속적 또는 장시간 진동과 저온에 노출될 경우에 근골격계 질환의 발생을 가속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심리적인 요인으로 작업자의 작업 만족도, 임금 수준, 상사를 비롯한 동료들과의 인간관계 등도 근골격계 질환과 관련이 있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요인은 개인적 특성으로 과거 근골격계 질환 경험이 있거나 부적절한 작업 습관을 가질 경우 비만, 흡연 여부 등이 근골격계 질환 유발 가능성을 높이게 됩니다. 돌발 퀴즈. 문제를 읽고 정답을 선택한 다음 정답 확인 버튼을 클릭해 보세요. 맞았습니다. 정답은 5입니다. 사무실 인간공학.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컴퓨터가 사무실 근로자의 주요 업무기구로 등장하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변화는 사무실 형태를 변화시키고 작업의 속도를 증가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작업에서 컴퓨터의 사용이 많아지면서 많은 문제들도 함께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사무실 전반에 대한 재설계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사무실 모양이나 작업 방법에도 큰 변화가 생겨났을 뿐만 아니라 사무실 작업자의 생활 양식에까지 변화를 주게 되었습니다. 사무직에서의 VDT 작업이 증가하면서 인간공학적 문제가 대두되었는데요. VDT 작업이란 워드 프로세서, 퍼스널 컴퓨터 등을 이용한 작업을 말하는 것으로 CRT 주시도에 따라 작업 유형을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입력형 VDT 작업으로 CRT보다 문서를 주시하는 비율이 많은 작업으로 전표 입력 등의 작업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화형 VDT 작업으로 워드 프로세서 작업과 같이 CRT의 문서를 교대로 보며 작업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검색형 VDT 작업인데요. 문서보다 CRT를 더 많이 주시하는 대부분의 검색 작업을 합니다. 이런 VDT 작업들이 어떠한 문제를 일으키는지 알아볼까요? VDT 작업 시에는 발광체인 CTR을 근거리에서 장시간 주시하게 되는데요. 이는 눈의 피로와 시력 저하 등 시각계 부담을 유발하게 됩니다. 특히 이때 외부의 빛, 조명의 반사, 반짝거림 등은 시각적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동작에서는 키보드를 연속적으로 타이핑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손가락 근육의 피로가 축적되게 됩니다. 또 장시간 앉은 자세로 작업을 하게 되면 허리, 배, 목, 팔목 등의 근육이 지속적으로 긴장 상태에 있게 되고 이로 인해 정적근 피로를 유발하게 됩니다. 특히 의자, 키보드, CRT 높이 등이 부적절한 경우 작업자에게 무리한 자세를 강요하게 되어 근육의 피로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럼 VDT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근골격계 질환을 유형별로 살펴볼까요? 허리 부위 질환, 목 부위 질환, 어깨 부위 질환, 팔꿈치 부위 질환, 손과 손목 부위 질환이 있는데요. 각 항목을 클릭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근골격계 질환 예방법. 앞서 VDT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근골격계 질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사용자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환경과 가구는 개인의 건강은 물론 기업에 큰 손해를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과 가구 사용자를 위한 디자인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의자와 책상 그리고 그 외의 제품들을 선택하고 배치할 때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고려할 사항들을 살펴볼까요? 의자는 높이, 좌판, 등판, 팔걸이 등 모든 요소가 인체 치수를 기본으로 디자인되어야 하는데요. 이때 제품 디자인 기본 치수를 KS를, 국제적으로는 BIFMA를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사용자의 움직임에 따라 자연스럽게 등판의 회전축이 변하거나 의자를 뒤로 젖힐 때 등판이 함께 움직여주는 의자를 사용하는 것이 좋고 인체 척추 곡선을 그대로 유지하며 의자와 인체를 밀착해주고 체중을 최대한 의자에 전달해줄 수 있는 디자인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책상은 컴퓨터 업무와 서류 업무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모니터를 배치하고 하부 공간에 막힘이 없이 상체와 하체가 같은 방향으로 향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의 신체 특성에 따라 높이 조절이 가능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속해서 모니터와 키보드 배치에 관해 알아볼까요? 모니터의 높이는 눈의 수평 라인으로부터 15도 정도나 그보다 낮게 배치하는 것이 좋은데요. 너무 높은 모니터 화면은 목과 어깨 근육을 피로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니터와 작업자 간 거리는 정보를 읽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급적 눈과 멀리 떨어지도록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키보드의 경우에는 아래팔과 손목, 손이 일직선으로 놓이도록 배치하는 것이 좋으며 바닥과 평행하거나 팔꿈치에서 손이 약간 기울어지는 높이에 위치하도록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키보드가 놓인 책상은 높이 조절이 가능한 것을 사용하고 수직, 수평적으로 팔이 닿는 범위 내에 위치하도록 배치합니다. 키보드 경사는 15도 미만을 유지하고 마우스는 사용자의 손보다 약간 큰 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에는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환경적 요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조명인데요. 눈을 많이 사용하는 사무직의 특성상 최대한의 편안함과 작업 능률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조명 시설이 필요합니다. 좋은 조명은 인쇄물과 모니터의 글씨를 잘 볼 수 있어야 하며 반사광 등에 의해 시야가 가리지 않아야 합니다. 조명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책상 위에 드는 국부 조명의 경우에는 모니터 쪽을 피하고 서류 작업을 위한 적절한 밝기를 더해주는 용도로 사용하도록 합니다. 머리 위 조명의 경우에는 사무실 내 조도를 300럭스에서 500럭스 정도로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모니터와 수평으로 설치하여 반사 등을 방지하도록 합니다. 모니터는 조명이나 창문의 빛을 피하도록 각도를 조절하고 바탕화면은 밝은 색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두 번째로 실내 공기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실내 공기는 사무실 공기 관리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며 그 기준은 화면에 지시되는 도표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적정 온도와 습도를 유지해 주어야 합니다. 육체 움직임이 적은 사무실 작업자는 더 높은 온도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너무 높은 온도는 쉽게 피로감을 느끼게 하고 바르지 못한 작업 자세를 유발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너무 높은 습도는 답답하고 불쾌한 느낌을 유발할 수 있어 적정한 습도와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무실 내 적정 조도는 300럭스에서 500럭스, 적정 온도는 여름 21도에서 27도, 겨울 18도에서 24도, 적정 습도는 상대 습도 40에서 50%, 보통 30에서 70%입니다. 알맞은 사무실 적정 조도와 온도, 상대 습도를 유지해 업무의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기 바랍니다. 돌발 퀴즈. 문제를 읽고 정답을 선택한 다음 정답 확인 버튼을 클릭해 보세요. 맞았습니다. 정답은 X입니다. 마지막으로 심리적 환경인데요. 오늘날 조직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는 불가피한 현상입니다. 적당한 스트레스는 활력과 동기를 부여해주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만 과중한 스트레스는 개인 건강은 물론 조직의 효율성까지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노력으로는 휴식과 적절한 운동, 긴장 위안, 적절한 시간 관리, 참여적 의사결정 등이 있는데요. 먼저 컴퓨터 작업 지속 시간은 20분에서 1시간 정도로 하고 10분 정도 휴식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운동을 통해 체력 단련은 물론 긴장 이완, 자금신 강화, 혈액순환 증가 등 스트레스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도록 해야 합니다. 스트레칭 등을 통해 인위적으로 근육의 긴장과 이완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명상에 의한 영상훈련법 등을 긴장으로 풀어주도록 노력해야 하며 생리적 지표, 개인정보 등을 종합해 스스로 근육의 긴장도를 인지하고 바이오 피드백, 독서, TV 시청 등으로 긴장도를 낮추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무리한 목표를 세우기보다는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가용 시간에 맞추어 일정을 계획하고 관리하도록 합니다. 구성원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할 경우 보다 많은 정보를 서로 공유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참여도와 자율성이 높아져 행동의 신축성이 생기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변화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라도 구성원들은 자연스럽게 스트레스 배출구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퀴즈를 통해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총 3문항이 제시됩니다. 제시된 문제를 읽고 정답을 선택한 후 정답 확인 버튼을 클릭하세요.
살펴본 내용 중 중요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이것으로 사무실 내 건강장애에 대한 학습을 마치겠습니다.